네, 출발 중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거래일 기준으로 딱 이틀 남은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올 한 해 증시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접근이 편하신 곳을 잘 선택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또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우리 증시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해드리고요. 네,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이 배당락기를 맞아서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실시간 수급 상황의 점검과 함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영팀장과 함께 플렉시블 LCD의 연구 개발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요. 또 최근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펑펑 지급했었죠.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우우장의 완벽한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27일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하회해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임에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15%의 내림세 보이면서 19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725억 원의 매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26억 원, 외국인이 17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480선에서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보다는 많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0.92%의 오름세 보이면서 4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6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1억 원, 외국인이 68억 원의 동반 매수이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에는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이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현재는 반전된 모습인데요. 현재는 50전 내림세 보이면서 1072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95%의 오름세 보이면서 14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은 나란히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약 9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38%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57,2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약 9합권,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5,7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 흐름이 좋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5,9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는 약 9합권,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23,2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7,860원에, 동서가 2%대의 하락세 보이며 18,000원에 현재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CJ ENM과 CJ는 1%대의 상승세가, SM이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43,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권, 기아차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57,200원에, 현대모비스가 1.68%의 내림세 보이며 29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동양기전과 SL 역시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고배당주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35,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K텔레콤 역시 4%대의 하락세가, 강원랜드 역시 3%대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29,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1%의 상승세 보이면서 36,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SK와 CJ가 대한해운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한해운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15원 올라 4,7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한 네오퍼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7%에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면서 588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인 SDN이 나흘째 하한가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한가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250원씩 밀려 1,420원에 거래 중입니다. RNN 산미가 유상증자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대의 급등세 보이며 4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CSL 솔라가 상장 첫날인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대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500원씩 빠져 현재 12,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재정절벽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면 타결 가능성은 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민의 급여세 인상 등 소비 부문에서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큽니다. 어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급여세 인상이 좀 됩니다. 이게 2% 정도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동안 감세를 받았던 일반 국민들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급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0만 명 이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소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몰 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그 충격이 가장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7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스몰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난번 부시 감세안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큼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재증세에 대해서 대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진일보한 상태라고 본다면 그리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전일 공식적으로 선출되면서 기자회견에서 세계 3위인 일본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 디플레이션 그리고 엔화 강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는지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엔화 강세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현대자동차 이제 수출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일본에서는 이제 엔화의 약세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이거를 지금 1%가 목표치인데 이걸 2%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로 보면 1과 2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1%가 100% 상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상당 기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엔화는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약세를 좀 유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가 일본 BOJ를 압박하고 있는데 BOJ는 원래 물가만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용까지도 요구하면서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해소를 통해서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준비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BOJ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BOJ 법을 바꿔서라도 자기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일본 국민한테 지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지금 현재 1.3% 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1.4%라고 계속 올라서 지금 그 월봉상으로도 이 캔들이 완전히 그 추세 전환으로 완전히 돌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 상승이 예견되고 엔화는 계속 약세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올지 지금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파장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값이 상승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금값을 도피처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아베 신조라는 사람은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은 총리가 됐다가 총리를 물러나면 다시 총리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죠. 그 얘기는 시장을 상당히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디플레이션이나 약세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을 좀 염두한 매매를 좀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배당나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과 또 남은 연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제가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배당락에 대해서 아마 제가 충격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베이시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베이시스가 지금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없을 거다라는데 결국 충격이 없는 상황이죠. 오늘 만약에 지수가 어저께 장중 고점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초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더라도 일단 음봉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추세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웬만하면 강홀딩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의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사실 어제 베이시스가 1.6까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거의 2.6 강력 콘텐코가 사실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거래소에서는 작년 배당락 기준으로 쳤을 때 23포인트가 빠진다고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베이스를 이론 베이시스를 워낙 벌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선물이 오늘 급락을 했었으면은 사실 지수도 급락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고 어차피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가 유럽 시장이 전부 다 휴장인 가운데 미국 증시도 약보합으로 끝났고 재정절벽은 낙관론 오바마가 지금 4일 휴가를 일찍 복귀를 하고 결국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결국 부분 합의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소식들이 전파가 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고배당주 전통적인 통신업종이죠. KT나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4~5%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의 어떤 배당락 이슈를 빼고서는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따 투자 전략 때 오늘의 포인트랑 그리고 앞으로 2013년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상당히 주의할 필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263억, 외국인이 19거래일 만에 매도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왜냐면요. 오늘 배당락인데 그동안에 12월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그동안에 비차익으로 샀던 게 차익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고 그 차익 쪽은 상당히 배당을 겨냥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물량들이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인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연말 배당락 이후에 연초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쪽에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21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융투자 쪽에서 증권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350억. 금융투자 쪽도 일주일 동안
차익 거래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역시 배당을 겨냥한 무위험 차익 거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매도분이 빠지는 거고요. 투신 쪽에선 펀드 매물량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삽니다. 20억 소폭 사고 있고요. 가장 중요시되는 게 국가 차익 물량 언제 빠지느냐. 사실 차익 거래로 들어온 물량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10위 정도 쌓였는데 오늘도 프로그램이 아침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지금 선물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262까지 내렸던 게 264, 아침 저점 대비 2포인트 올랐는데 지수상으로 치면 거의 7, 8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싹 올라온 건데 이 이유가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국가 차익이 이제는 그다지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정국 사업부죠. 우정국 사업부가 거래세가 비과세였거든요. 차익 거래가. 근데 오늘부터 이제 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0.3%라는 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선물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영향 속에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인이 오랜만에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4천억 넘게 팔고 있었는데 8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는 게 전차군단을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300억, 운수장비 400억 정도 사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별로 사고 있지 않은 모습. 통신업종이 5%대 배당락 때문에 빠지니까 한 7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일단 어저께 종가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오늘 다시 487선까지 회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물벽에 그리고 배당락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기관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연초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배당락의 이후 우리 수급이 중요할 거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은요, 어제 우리가 파는 거 봤지, 오늘은 좀 사줄까 이렇게 하는데, 요새 개인이요, 저는 개인이 사실 개인 창고가 전부도 아닙니다. 뭐 자문사 창고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개인 창고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파생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통정거래를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현물 쪽도 최근에 외국인이 좀 이용한다는 그런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받았는데 상당히 저 개인이 100% 개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큰 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800 밑에서 산 개인들이 만약에 2000선 올라와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00선 올라갔다가 장이 다 보합까지 거꾸로 했는데 개인은 상당히 잘 팔고 나갔습니다. 어제만 해도 정말 좀 잘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실질적인 개인이지 좀 약간 의구심스러운 그런 좀 뉘앙스가 제가 오늘 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요, 배당락일입니다. 팔 거 팔고 올해 넘기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일단은 무위험 차익 거래로 들어온 증권이 배당을 겨냥해서 배당을 먹고 또 무위험 차익 거래로 선물은 매도했고 현물은 매수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익 거래를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많이 현물을 들고 갈 생각이 없는 게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느 때보다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배당락일 실질적으로 증시 폐장일이 내일이지만 오늘 거래일이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거래는 거의 다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슈 하나 남은 건 재정절벽인데요. 오바마가 좀 전에 CNN 속보를 제가 봤는데요. 오바마가 지금 60의원의 투표 상원이죠.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에서 60석을 확보를 했고 상원에서 지금 25만 불 이상 소득자 기존에 민주당이 원했던 거죠. 공화당은 100만 불로 올렸던 거고 25만 불 소득자에 대해서 그 세금 증대하는 거를 강행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CNN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CNN에서 좀 전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 소식이 진짜로 인터뷰를 해서 나온 건지 그들 어떤 언론의 추측인지는 사실 저도 검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문판 그 CNN 속보를 저도 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분명히 나올 거고요. 내일 오전장 우리 폐장일날 반영이 될 겁니다. 재정절벽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분적인 합의는 하지 않겠나. 플랜 B는 아니더라도 플랜 C로 어떤 합의를 하고 내년에 좀 증시 변동성은 키울 수 있겠지만 내년에 결국에 최종 합의를
이제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타결을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증시 변동성 일부적으로 키울 수 있지만 큰 추세를 해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한테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간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면은 연초 랠리, 항상 연초에 중소형주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종목들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부담이 아무래도 있는 만큼 그리고 배당 이후에 어떤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기간이 상당히 코스닥으로 다시 쏠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기간의 수급 연속성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지금 중국에서 2020년까지 7,20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화 계획에. 이렇게 되면은 소비 촉진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국 겨냥한 소비재들이 분명히 내년에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전망을 일단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시장의 하도는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시진핑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정책들 꼼꼼히 살피시면서 중국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만 하셔도 시장을 내년에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내일 증시 이 거래일 동안 뭐 투자 전략은 저는 없습니다. 현금을 좀 들고 가시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단기 매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두산을 샀고 오늘 팔고 오늘은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업종 그런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런 전략은 5% 내의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하고 현금을 충분히 유동성을 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증시의 변동성 재정절벽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가 차익 이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우정국 사업부가 유일하게 거래세가 비과세 매매 주체였는데요. 오늘부터 과세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국가 차익 즉 하락 시 국가 차익이 들어오면서 항상 방어를 했었습니다.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뭐 패턴 외국인의 선물 패턴 매도가 많이 나오면 국가 차익이 매수가 들어와줘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의 주요 주체가 우정국 사업부였습니다. 한 70%를 좌지우지했는데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장중 차익 거래는 누가 하게 됩니까?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물과 선물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겁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2.5포인트입니다. 정말 괴리도가 큰데요. 1월 만기일이 거래일수로 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괴리도가 크다는 거는 사실 저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런 우정국 사업부의 거래세 비과세 그런 게 폐지된다. 오늘부터 과세 적용이 된다.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베이시스도 좀 많이 살피셔야 될 게 이런 어떤 비과세의 과세가 적용이 되는 가운데 만약에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외국인의 빅차익으로 들어왔던 그런 차익 거래도 상당히 적극적인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항상 장중에 유의시하시면서 선물로 인해서 장중 흐름을 상당히 많이 흔들 수 있다. 이거 좀 주의하시면서 꼭 투자를 하시기 일단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짜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5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 봅니다. 네, 5분의 전문가는 각각 유보율이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자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배당 나길에 관망 자세 필요, 1월 효과 기대, 4분기 실적주에 관심을 말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요. 음식료, 중국 관련, 조선, 터치 스크린 관련주, IT 부품주로 제각각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배당락이 있어서 배당만큼 지수가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좀 플러스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연말이라서 거래량도 없고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이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자를 1월 효과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증권시장에는 1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12개월 중에서 1월 달에 특히 유의미한 상승률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새 주도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테마주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로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우위가 되는 경우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많았기 때문인데요. 12월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지리한 조정에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1월부터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 그리고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망보다는 매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며칠 전 신저가가 나왔지만 이제는 바닥을 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만큼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관련주와 수혜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 관련주에 집중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내년 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터치스크린 그리고 터치 패널 업체들의 성장성이 2013년에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모니터, 노트북을 비롯한 자동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외의 생활 가전에도 터치 패널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S맥, 디텍 시스템, 그리고 시노펙스와 태양기전, 일젠 디스플레이, 멜파스 등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성장에 따른 그런 물량 확대가 내년에도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으로는요.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 다들 많이 들어보신 종목이고요. 네, 갤럭시 S3용 터치 센서 칩, 그리고 갤럭시 노트2에 들어가는 터치 센서 칩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휴대폰 비중이 60%, 칩 비중이 33%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 유일의 터치 센서 칩 공급 업체로 터치 스크린 모듈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체 대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네, 올해 4분기 매출액 약 1,400억 원 내외로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약 7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인 2013년에는 6,600억 매출에 영업이익 480억의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기술적인 차트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2월 초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을 받은 후에 6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에 가담하기 좋은 그런 눌림목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실적 호전, 그리고 정책 수혜, 수급 양호 세 가지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 2만 5천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2만 3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희용 대리로부터 멜파스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플렉시블 LCD 선행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OLED 시장이 열리면서 시들했던 플렉시블 LCD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전망 들어봅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한 대당 수십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일에서 24일씩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플렉시블 LCD 연구 개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 흐름과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플렉서블 LCD라는 것은 이제 휘어지는 LCD를 말하는데요. 그 OLED 그 디스플레이가 꿈꾸는 이제 그 최종 목표인 두루마리처럼 이제 둘둘 말리는 수준이 아닌 그 기둥 같은 곳에 이렇게 둥글게 붙일 수 있는 어떤 큰 면적의 디스플레이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과 LG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그 LCD를 이제 이렇게 둥글게 휘어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뭐냐면 당장 이제 LCD에는 맨 앞면에 그 thin glass라는 그 유리가 깔리는데 그 유리가 이제 일단 휘어지는 것을 방해했고요. 그 뒤에 LCD는 뒤에 도광판이라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있어서 빛을 비춰주는데 구부리게 되면 빛이 이제 균일하게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아몰레드 OLED가 나온 거고요. 그 OLED가 이제 휘어질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채택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아몰레드가 이제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어떤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면서 기술 개발이 이제 그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고 이제 정체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큰 면적의 그 둥근 디스플레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LCD를 개발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레드가 아무래도 그 플렉서블이나 이제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유리하지만 LCD도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이제 영화나 이제 시제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이제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전화도 받고 뭐 서류도 꺼내고 뭐 이렇게 통화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통신주 주가가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통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그 통신주가 오늘 아무래도 배당락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제 하락폭이 이제 5% 내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도 한 5% 내외로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건 맞긴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통신주들은 통상 그 여름에 가장 싼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가을과 이제 겨울 찬바람이 좀 불면 또 가격이 배당률에 맞춰서 상당히 오르는 그런 어떤 그 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런 모습들을 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통신사들이 이제 일단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신사당 20에서 24일씩 영업 정지를 먹었고 과징금도 120억 정도 부과됐는데 그 과징금의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에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SK텔레콤은 20일, KT는 22일, 20일, 그리고 LG U+가 24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신규 모집이나 이제 번호 이동이 금지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LG U+부터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LG U+, KT 그리고 SK텔레콤, KT 이런 순으로 이제 3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영업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위반율이 제일 높았었기 때문에 LG U+가 24일로 기간이 제일 길었고 뭐 벌금은 SK텔레콤이 가입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60억 수준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과징금을 먹고 영업 정지가 되는 것이 그렇게 큰 그 손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통신사들은 과징금 이제 요번에 영업 정지가 됨으로써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마케팅을 못하게 됨으로써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씩 그 영업이 정지되면은 그 LG U+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한 14%, SK텔레콤은 12%, 그리고 KT는 한 10.6% 정도 내년 실적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영업 그 정지가 되는 기간에도 뭐 그렇게 신규 단말기 출시가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서로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하죠. 이웃국가인 일본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27일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장 잠재율이 가면 갈수록 이제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그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까지는 3.9%가 유지되지만 한 30년도부터는 2.9%, 2040년도까지는 1.9% 정도를 이렇게 차츰 떨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주 심화될 것이고 2030년에는 부족한 노동력 숫자가 근 280만 명, 근 3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투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민간 투자가 위축이 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만 늘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청년층은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한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GDP의 27%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로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이제 일본이 가장 그 좋은 케이스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거론이 되는데요. 그 요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지역 간의 갈등보다는 세대 간의 어떤 차이였다 이런 언론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보면은 그 고령화가 되면서 그 노인층이 많아지니까 정치권에서는 노인층에 대한 어떤 표를 인식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지출을 많이 하는 공약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표를 얻을 선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그 복지에 상당한 많은 지출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지출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층은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런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규제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고령화 사업, 그리고 실버 사업, 헬스케어 뭐 이런 쪽들이 다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많은 국가적 재원이 들어갔던 사업이 저성장 사업으로 변하면서 일본의 저성장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모습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배당나기를 맞아서 우리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수로 보면은 소폭 하락입니다. 코스닥이 좀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이고요. 자,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35% 상승한 2226.2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에서 견조한 움직임 이어져 나가는 만큼 연말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QFII, 즉 이제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주 시장에서의 주식 매매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UBS, HSBC 홀딩스 등 대형 QFII 기관들이 투자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3년도에 A주가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파로 인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3%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과 함께 중국의 PMI 지수 또한 51%까지 상승해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조업 확장이 내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소비 관련주의 강세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소비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토 B주가 홍콩 H주로 상장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중국 본토 B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그 A주와 B주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H주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했던 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물량들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연말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00선에서의 강한 안착세를 나타냈던 만큼 완만한 상승 기조 이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시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오전장을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한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낙폭 과대주들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장은 코스피 시장 낙폭 과대주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 개선이나 경기 개선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나 시장은 다시금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차익 실현을 겪었던 코스닥 시장과 실적주들 이제는 다시금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번 주 초반부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락은 있었는데 차익 실현성 하락과 업황 부진에 따른 굉장히 큰 폭의 낙폭 과대주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배당락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매수가 좀 몰리면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장을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코스닥에서 업종별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업종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요? 예, 일단 내년 춘절에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제가 먼저 대선 관련 정책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1월 중국 춘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죠. 2012년도 국경절 한 달 전후의 주가를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포트에 채워야 될 종목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막대한 중국 관광객의 유입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에이블 CNC,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GKL, 하나투어 등 모두투어, 베이직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지만 공통점은 모두 다 중국인의 두둑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대부분 차익 실현으로 고점 대비 30에서 20% 정도 하락한 상황으로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실제적인 실적 시즌과 맞물리는 만큼 실적 강세와 중국 수혜로 동반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증시에서는 이제 내년 1월에 대한 신년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새해에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 대한 기대감이 들뜨기 마련이니까요. 또 재정절벽이라든가 이런 주요 이슈들이 신년 초에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의 가닥이 보이든가 해결이 돼 있든가 또 극적으로 그런 것도 전혀 이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월 신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신년 효과라는 것은 역대로 사실 그렇게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신년 효과,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산타 랠리, 또 분기 말이 끝나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그 팩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게 되면은 그 주가의 저점에서는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던 상황은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르지 못한 경향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지수가 2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0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실적이 실제적으로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풀린다는 사인이 좀 포착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에 신년 효과를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 만큼 시장이 빠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옵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푼 매도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내년 춘절에 대비하자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일단 고배당주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주들 역사적인 좀 데이터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 초반 배당락의 여파로 고배당주들 줄줄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오늘로부터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배당주의 투자 전략은 실제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보다 배당 전에 차익 실현이 가장 양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4.73%, 한라건설, KT, 동국제강, 기업은행, 하이트진로, KTNG, SO일, 전북은행, 강원랜드, 한국셰일석유, 한라공조 등 전부 다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코스피 이론 배당락은 대략 0.98% 수준이었는데요. 배당락 당일 코스피 시가는 평균 0.4% 하락, 종가는 0.22% 하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종가가 시가보다 높았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주들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 아침에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조금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침 시간에 좀 빠져 있을 때 들어가신다면 종가에는 최소한 한 1에서 2% 정도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자 오늘자 이제 관심 종목은 어디를 추천하실런지요? 예, 중국 관련주 중에 한국콜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 중에 좀 가장 좀 저평가가 돼 있고 성장성은 또 가장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화장품 사업 강세와 제약 ODM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경 콜마의 손익분기점 돌파 기대 및 2013년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수출 가시화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분할 이전 대비 21.2%, 또 16.5% 상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회사가 이제 한국콜마하고 한국콜마홀딩스로 이제 나뉘어졌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하고 본사 화장품하고 제약, 또 ODM, 북경콜마는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수상의 펀더멘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북경콜마인데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매출액에서 좀 급격한 신장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북경콜마의 그 가치가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27,200원, 목표가는 33,200원, 순저가는 25,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콜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02-3253-2610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2012년 마지막 거래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